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성대 행정학과의 이창원 교수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한마디로 이런 대규모 사고가 났을 때 그런 것을 대응하고 수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매뉴얼이 아니라 네.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은 즉흥적으로 급조된 형태로 대응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린다면은 이러한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에 대한 구조 아니겠습니까? 예. 최초 신고 접수 후 해경의 헬기와 함정이 도착된 것을 아주 좋게 봐서 한 32분 정도 걸렸다고 보고요. 네. 물론 이제 거기서 학생에게 위도 경도를 묻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발생했죠. 네. 그리고 이 해경이 사실상 현장에 도착해서 민간어선 수준의 구조밖에 안 했다는 것도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냐면은 전체적으로 여객선 내부에 대한 진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행부 상황실에서 청와대 보고가 사건 접수 39분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이 53분 뒤 정도로 보고요. 더 예. 중요한 것은 거의 침몰 상태로 가 있던 잠수부 투입이 예. 사고 접수 5시간 뒤에나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 다음에 생존자들을 위한 공기 주입이 무려 50시간 뒤에나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네. 한마디로 늦장 구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현황 파악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승선사의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국 측에서 4명의 중국인 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야 알게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승선자 숫자를 정확히 모른다는 얘기는 구조자 숫자도 물론 혼선이 있었지만 예. 그 차이가 바로 지금 실종된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실종된 분들의 정확한 숫자를 모르고 지금 우리가 구조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참 참담한 그렇군요. 것이고요. 또 정부 기관 간의 정보 공유의 혼선은 기가 막힌 수준이죠. 네. 그래서 안행부 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관장하고 있는 안행부에서 하는 이야기와 현장을 관장하고 있는 해수부와 해양경찰청이 예. 서로 다른 엇박자를 내고 같은 기관인 해수부와 해양경찰청이 예. 권장 항로가 있다느니 없다느니 이런 거 갖고 다툼을 벌이는 정말 도저히 참담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오늘도 이야기가 나오겠지만은 이런 대규모 재난에 있어서는 네. 사고대책 총괄 조정 기구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그런데 이것이 왔다 갔다 했죠. 법적 기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컨트롤 타워가 없다라는 것의 의미는 법적으로는 존재하는 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고요.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주제인 네. 컨트롤 타워가 없다라는 얘기는 좀 무리가 있을 테고 어쨌든 안전행정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그 기능을 맡고 있는 건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일관된 지휘 체계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금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 정부의 각 부처가 관장하고 있는 재난 관련 법률이 무려 127개나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사건은 대개 보면 복합적인 대형 사고이기 때문에 관련 부처 여러 군데 걸쳐져 있겠죠. 그렇죠. 네. 이러한 것들이 잘 엮일 수 있도록 그래서 작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격상시킨 거거든요. 예.
그 이전에는 소방방재청에서 이걸 관장했다가 더 상위 기구인 안전행정부가 하는 것이 네. 훨씬 더 파워가 있을 거다라고 격상을 시킨 건데 도리어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즉 지금 그 대책본부가 법률 그 내용에 있어서는 격상이 됐는데 예. 전문성에 있어서는 격상이 되지 못한 것이 아하. 가장 큰 그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안전행정부 장관이 맡고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예. 그것이 제대로 작동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또 하나의 우왕좌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임시 조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범부처 사고대책본부가 만들어졌죠. 네. 그러다가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본부장을 또 해수부 장관으로 바꾸는 우왕좌왕된 모습을 국민들은 계속 보고 있는 거죠. 네. 범부처 간의 협조가 뭐 같은 장관급이라서 안 된다면 그렇죠.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아예 총리로 결정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갔다가 다시 이제 해수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것인데요. 네. 실질적으로 이것은 그 장관이다 총리다 격상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러한 본부가 만들어진 것이 법령에 의한 것입니다. 아, 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권한과 장비, 역량, 삼박자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 실질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법상의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제대로 작동이 되기 위해서는 예. 이 대책기구가 다른 개별 부처의 강제권이 있어야 되겠죠. 소위 지휘 권한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네. 지휘 권한뿐만 아니라 예. 지시를 듣지 않았을 때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필요한데 그것이 없고 예. 두 번째는 시스템도 부재하다는 것인데 이러한 재난이 발생하면은 정보 교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통합 재난 정보 시스템이 없습니다, 지금. 뭐냐면은 과거 소방방재청이 갖고 있었던 119 긴급 출동에 관한 그 정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예. 관련 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안행부, 해수부, 기상청, 국방부, 소방방재청, 국토부, 각종 지자체 등 전체적인 국가 전체의 재난 관련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또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시스템은 구축돼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고 장비도 걸맞게 구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지금 이 교수께서 권한과 시스템 문제, 장비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역량, 아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역량 문제, 과연 이런 재난 상황을 총괄할 전문가들은 있는 것인지 또 전문가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역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작년 2월에 현 정부가 출범할 때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칭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을 때 이제 안전을 국가 제1의 모토로 삼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런데 문제는 안행부 내에 있어서 재난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는 안전관리본부가 설치되었는데 이것은 별로 언론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뭐냐면은 안행부 본부 전체 인원이 1215명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다는 이 안전관리본부가 133명,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군요. 가장 중요하다는 데가. 그다음에 안전 관련 예산도 안행부 전체 예산이 약 40조나 되거든요. 예. 근데 안전관리본부 예산이 0.4%예요. 1,700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은 또 안전 분야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100여 명 배치되어 있는 분들. 이제 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 과장급 이상의 약 15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4-5분 정도를 제외하고는 재난 및 안전 관련 실무 경험이 없는 일반직 공무원들이에요. 예. 그리고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컨트롤 타워 기능을 소방방재청에서 예. 안행부로 격상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분들을 이관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또 일반 행정직들은 순환보직으로 또 계속 네. 돌거든요. 예. 즉 전문성을 갖고 있지 못한 분들이 현재 알겠습니다.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번 사고 대응 과정에서 정부가 우왕좌왕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혼란이 가중되니까 네. 좀 저 사령탑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난청을 하나 만들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조금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직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가장 손쉬운 해결책입니다. 예.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금 안행부 소라에 있는 소방방재청은 또 왜 존재해야 됩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안 되면은 그 새로운 조직을 만들자는 거는 아주 그 역시 임기응변적인 대응이고요. 도리어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 일단은 그러냐면요. 전문가를 양성해야 된다. 네. 예. 방재 안전 분야가 전국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약 2,400명 정도가 존재합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이 대개 일반 행정직이나 시설직이나 공업직렬에 계신 분들이에요. 따라서 순수한 방재 전문 직렬로 양성해서 예. 또 인력 양성은 쉽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부터 하면서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컨트롤 타워가 법상으로는 존재하는데 실질적으로 작동이 못된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현재 컨트롤 타워가 법령상의 권한이 미약한 것은 아닌지 또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정보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고 예.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것이 먼저 순서지. 예, 알겠습니다. 이들이 작동 못하니까 새로운 기관을 만들자는 것은 네. 조금 또 성급한 대응이 네, 아닌가. 좀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재난재해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 태세와 관련해서 한성대 행정학과 이창원 교수였습니다. 7시 30분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수도권을 중심으로